예, 저는 부승찬 박사님하고 같이 의원실에서 비서 생활을 했던 이규정이라고 합니다. 저 방첩사에서 압수수색이 나왔다 그랬을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방첩사령부는 좀 은밀하게 뭔가 일을 하고 자기 대통령의 정치적 약점이라고 하면 은밀하게 사람을 사찰한다든가 좀 은밀하게 어떤 계획을 만든다든가 하는 기관인데 이번에 특이한 건 되게 전면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여기서 좀 대비하시는 게 있다거나 예상되시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비장에 뭐가 있다거나 이런 걸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압수수색 나왔을 때 이제 그 상황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차장을 내려가는데 9분의 수사관이 싹 에워싸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신체 압수수색부터 시작을 해서 차량, 그다음 집, 그리고 문자 메시지 제가 11만 5천 개. 그러니까 뭐 카카오톡, 텔레그램, 그다음 문자, 그냥 그다음에 이제 지도, 카카오맵, 이런 거까지 다 털렸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저를 계기로 해서 전신인 이제 기무사, 방첩사령부가 군이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조사가 이제는 좀 더 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민간인이거든요. 예, 민간인이다 보니까 이제 민간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재판도 받고 이래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요. 네. 이런 걸로도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거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져요. 계획되고 작심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기소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저의 이제 방어와는 관계없이 기소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책이 2월 3일 날 한 저녁 6시쯤에 이제 시중에 풀렸거든요. 6시쯤에 시중에 풀렸는데 2월 3일 1시 51분에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을 내렸다고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출판사 쪽에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네, 책 내용도 보지 않고 출판사 측에 다짜고짜 이 책을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되니 주소를 알려달라. 그러니까 책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네는 읽었냐, 읽어보고 내용을 확인하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확인을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 측에서 다시 그럼 위에 지시냐 하니까 그렇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능한 변호인을 이제 선임했기 때문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이제 책이 놓여 있지만 거기 어느 부분이냐면요. 한미동맹의 이면이라는 챕터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국가 안보를 위해할 정도인가라는 거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 책에 나와 있는 키워드나 이런 걸 보시고 그냥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거보다 자세히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만일 이게 군사기밀 누설로 얘기를 하면요. 저랑 유사한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던 분이 계세요. 지금 현직에 계신 장관님요. 인터뷰에서 맞춤형 억제 전략이 5년 만에 개장된다. 내용은 이렇다 어쩌다. 그분들 다 군사기밀 누설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군사기밀 누설죄로 제가 다 고발할 거예요. 아니 똑같은 부분만 저를 군사기밀 누설이라고 혐의를 걸고 있는 부분은 다 찾아서 그거는 그분도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거니까 좀 독하게 마음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분들은 자기들은 누설하면서 저보고는 누설하지 말래.
그것도 웃기잖아요. 예, 그래서 기사에 다 나온 내용이고요. 제가 받은 게 1차적으로 받은 게 16개 문단 정도가 이제 군사기밀에 좀 해당된다고 추정을 하나 봐요. 그 16개를 제가 다 찾아서 기사 다 정리해놨고, 누가 얘기했는지 다 정리해놨어요. 만일 그걸 걸면 저도 똑같이 국방부 관계자들 걸 겁니다. 네, 똑같이. 그래서 과연 저보다 더 자세하게 얘기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거 다 찾아서 걸라고요. 그래서 좀 싸워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자 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손 들고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주말 동안 열심히 읽었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2020년 12월부터 이제 대변인을 맡아주셨는데 참 일부 제목처럼 바람 잘 날이 없더라고요. 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조금 읊어드리자면은 LH 사건이 또 터지면서 이제 국방부가 또 타깃이 되기도 하고 요소수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게 또 왜 이거를 방출을 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해람 중사 사건도 있었고 뭐 여러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그 기자들과 소통하기에는 가장 어려웠거나 뭐 난감했던 사건이 있었는지 저는 뽑아주시면. 이해람 중사 성폭력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자세히 책에 기술했거든요. 근데 더 넣고 싶었는데 너무 자극적이라 출판사 측에서 빼자고 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이해람 중사 사건이. 이해람 중사 아버님은 이제 대변인이 이해람 중사 책에 쓰면서 그런 기사도 봤거든요. 주간조선의 인터뷰 내용도 봤는데 이거는 장관을 비호하기 위해서 대변인이 저렇게 했다, 책에 저렇게 기술했다, 이런 아버님의 인터뷰 내용도 봤는데요. 사실 이해람 중사 성폭력을 저희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되고, 그냥 장관님께 보고 올라온 거는 뭐였냐면 여중사 사망 사고로 보고가 올라왔어요. 이게 성폭력 때문에 사망했다라는 게 아니고 공군본부에서 국방부 이제 군사경찰이 이제 장관님께 보고를 드리는 내용을 보면 성폭력에 의한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그냥 사망 사고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망 사고 같은 경우 1년에 병사들만 내서 한 연평균 100명 정도가 이제 그 사망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사고련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MBC에서 터져요. MBC에서 단독으로 터지는데, 그러고 이제 전격적으로 공군 내에서 일어나는 수사를 국방부로 이관하고, 국방부로 이관해서 이해람 중사를 성폭행한 부사관을 하루 만에 그 영장을 발부해서 국방부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이해람 중사 사건은 이제 언론, 국회, 뭐 청와대 할 거 없이 전부가 이제 권력이란 권력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는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뭐 해볼 방법이 없겠는 거예요.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 제 식구 감싸기도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해람 중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내가 싸워야겠다 해서 군검찰단장하고도 제가 엄청 싸웠고요. 조사본부장하고도 엄청 싸웁니다. 장관님께서 말릴 정도로 제가 싸워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회의, 이제 주말도 없었거든요. 그러고 나면 또 기자들이 또 질의가 쏟아지고 또 비판적으로 기사가 나오고 방송이 나오고, 이게 뭐 막을 수도 없고 뭐 설명해도 이제
유족 측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또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고 그 힘든 과정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런 좀 뭐랄까 싸웠던 이거를 진실을 밝히고 이런 나쁜 사람들을 반드시 처벌해야겠다라는 생각 그거에 대한 싸웠던 투쟁했던 내용들이 이제 그 책 일부에 들어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군이 저를 공격하잖아요. 군이. 이 책은요. 군을 위한 책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을 비판하는 건 단 1도 없습니다. 우리 국방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고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깠습니다. 응? 왜? 제가 1년 5개월을 국방부 대변인을 하면서 국방부가 너무 불쌍했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에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10인의 그 희생을 다뤘습니다. 10분의 희생자가 있습니다. 이해람 중사부터 시작해서 해군 중사, 그 다음에 차디찬 백령도 앞바다에서 실족해갖고 죽으신 분, 그 다음에 비행하시다가 공중충돌로 순직하신 4분, 끝까지 조종관을 지키고 있다가 민가를 피하고 살점 하나하나 걷어들였던 조종사, 이분들의 희생을 적어놨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군을 지키고 싶고 국방을 지키고 싶었는데 국방은 저를 욕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방첩사를 보내서 민간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요. 이게 조직입니까? 좀 이거 제대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군을 사랑하고 국방을 사랑하고. 제가 인터뷰 나가서요. 정치인은 욕한 적이 있어요. 국방부 장관? 정무직이기 때문에 정치인이냐. 군복을 입고 있는 분들 저 한 번도 욕해본 적 없고요. 비판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대변인 하면서 군복 입고 계신 분들 단 한 번도 제가 비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랑해서 쓴 책입니다. 정치가 군을, 국방을, 안보를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아쉽고 억울하더라고요. 그럼 뭐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제 업보인 것을. 그래서 뭐 조사도 가서 당당히 받고요. 설마 죽이기야 하겠어요. 그리고 고문이야 하겠어요. 시대가 변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뭐 잠 안 재워요? 잠 안 재워. 그거는 괴로운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한번 그런 행간의 의미를 좀 보면서 읽으시면 그 다음에 이해람 중사의 그 아픔, 죽어가는 동안의 고통, 이거를 어떻게 내가 대변인으로서 혹은 대변인을 떠나서 이 사람을 지켜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그 사랑하는 공군사관학교 후배 수원 비행장에서 조종관을 끝까지 놓지 않아서 시체 수습도 안 되고 핀셋으로 그 살점을 수거해서 연결식을 진행했던 것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분들의 희생을 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런 행간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국방부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좀 제대로 읽고 제대로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저를 기소하든 뭘 하든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그 3월 9일 이제 방첩사 출석 조사를 앞두고 10일입니다. 10일. 10일인가요? 네. 방첩사 출석 조사를 앞두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이제 응원, 그다음에 관심,
이제 사실 두려움을 없애주는 힘이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결국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사라지는 순간 세상을 바꾸는 힘마저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관심을 가져달라. 그리고 필요하면 응원 한마디라도 해달라. 그게 이제 저를 지탱하는 힘이고 군을 지탱하는 힘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행사를 마쳐야 합니다. 오늘 북콘서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자에게 큰 용기와 격려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진실은 영원합니다. 진실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부승찬 전 대변인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